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장 마감할 때쯤 돼서 이제 저기 인터넷 좀 뒤적뒤적 거리다 보니까 레이달리오 아저씨, 요즘 유명한 아저씨죠. 요즘 인터넷에서 요즘 투자 업계에서 굉장히 핫한 아저씨입니다. 얼마 전에 빅데트 크라이시스라는 책을 내기도 했었고, 이 책이 굉장히 좀 유명했죠. 그래서 아무튼 좀 최근에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좀 떠오르는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치 그 대공황 직전에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롭죠, 그죠? 흥미로운 주제죠. 물론 이 아저씨가 직접적으로 우린 대공황 직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진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이 아저씨가 한 얘기를 지금 보면요, 우리는 30년대쯤 하고 지금 굉장히 비슷한, 그때와 비슷한 경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을 뿐이지 뭐 대공황 직전이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이 아저씨의 주장을 읽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대공황 직전과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8월 28일 날 텔레비전 인터뷰에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일단은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우리 1930년대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죠. 미국의 역사적인 금리인데, 빨간색 선이 초단기 금리, 제가 봤을 때는 이건 기준금리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30Y라 써 있는데, 이거는 아마 장기 국채, 미국 30년물 채권 금리를 의미하는 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선을 1920년부터 해서 중첩을 해놨죠. 이렇게 보면은 1930년대 이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이런 차트를 보여주어 가면서 했습니다. 그죠? 상황 보면 비슷하죠. 아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비슷했을 것 같아요. 언제냐면은 요때죠, 그죠? 1930년대에 보면은 장기적으로 시장이 대공황 29년부터 33년인가 뭐 34년 가까이 지속되고 나서 그 이후로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제로 금리에 머물렀던 시대가 있습니다. 아마 요때하고 지금하고 금리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최근에는 기준금리를 우리가 2%까지 올리긴 올렸지만은 사실 얼마 올리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게 과잉 긴축이 돼서 시장이 뭐 개박살이 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요. 아무튼 그래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죠. 제로금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더 이상 좋아지지 못해서 장기간 제로금리 유지하고 있고 단기금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 요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차트의 내용은 이렇고,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이 아저씨가 왜 30년대와 비슷하다고 했냐면, 먼저 그 금리를 내릴 수 있는 데만큼 다 내렸다 이거예요. 30년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금리가 이미 충분히 낮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성장을 자극하기는 좀 어려운 편이다 라는 얘기, 이게 이제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돈 찍어내기와 양적 완화가 더 이상 이제 그 실물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Doesn't produce adequate credit in the real economy라 써 있죠.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돈을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 찍어낸 돈이 금융 경기와 은행, 연준의 어떤 지준 요 안에서만 놀고 실제로 이 실물 경기로 흘러나와서 경제가 좋아지지는 못하게 하고 있죠. 요즘 상황 30년대도 이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장은 이거예요. 라지 버짓 데피시트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때도 과도한 정부 부채 이런 거가 좀 문제가 좀 됐었던 모양입니다. 이 과도한 정부 부채는 특히 요즘 같은 뭐 이 혼란스러운 사회, 뭐 사실 그죠?
뭐라고 해야 되나, 뭐 highly politicized 뭐 and undisciplined environment 돼 있는데, 하여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같아요. 뭐 미국 중심의 어떤 그런 정치 상황도 약간 좀 깨지고 있고, 뭐 유로화라든가 위안화가 달러의 위상을 깎아먹고 있는 뭐 이런 상황에서 큰 폭의 재정 적자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뭐 요런 거.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점을 얘기를 하면서 그때 당시와 30년대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역시 레이 달리오 아저씨, 요즘 핫한 아저씨답게 상당히 분석이 예리하고 제 머리를 한 대 후리는 것 같은 그런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그에 더해서 이런 점도 분석을 했습니다. 부의 그 양극화라 표현을 하죠. 30년대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이 빈부격차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사회 불안과 오히려 이게 그 또한 하나의 좀 경제 성장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써있네, 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뭐 1930년대에 어땠습니까? 독일에서 어떤 그 코스염 여기인 그 아저씨가 나타났듯이 중국이 뭐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해서 뭐 이런 점들이 상당히 30년대와 비슷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굉장히 좀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그렇다면 이 이후엔 이렇게 되는 건가? 이 이후에는 경기가 이렇게 좋아지는 건가? 이걸 주장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레이 달리오 아저씨는 앞으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죠. 단지 지금 상황이 30년대와 굉장히 비슷하네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그죠? 요 상황들을 보면서, 금리 상황 요렇다는 걸 보면서 야, 지금 30년대하고 되게 비슷해 라는 얘기만 하고 끝을 냈지만은, 솔직히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대에 이렇게 안 좋았고 나서, 이때 장기 불황을 겪고 나서 여기서 뭐 과잉된 게 해소가 돼서 이 이후로 뭐 한 50년 가까이 금리도 올라가고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았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당시 1930년대 사실 이 대공황이 나고 나서 이게 사실 2차 세계대전이 안 났으면 이게 극복이 안 됐어요. 그죠? 2차 세계대전이 터짐으로 인해서 미국 정부와 전 세계 정부가 진짜 자기네 나라가 망해가면서까지 극단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친 거 아닙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정부 적자를 쏟아부으면서 목숨 걸고 전쟁을 했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30년대에 뭐 금융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고 뉴딜 정책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솔직히 미국 경제를 살리고 세계 경제를 견인하는 데는 2차 세계대전만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뭐예요? 한국전쟁, 뭐 베트남 전쟁 등등, 하여튼 이런 좀 대규모 재정 적자 정책, 그죠? 전쟁을 재정 적자 정책이라 하긴 좀 뭐하지만, 아무튼 대규모 재정 적자를 밑바탕으로 해서 결국 살아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때와 같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때는 어때요? 1930년대, 40년대는 근본이제였죠, 그죠? 근본이제였어 가지고 막 돈을 뭐 어쨌든 화폐량도 좀 제한된 시기고, 그래서 아무튼 요즘과 뭐 비슷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요즘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요즘과 다른 점이 훨씬 더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야, 장기적으로 금리 가격이 낮아지면은 이 다음에 앞으로 수십 년간 금리 상승기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차트를 보더니 야, 앞으로 장기적으로 50년 동안 이제 금리 상승기네 라고 얘기를 하던 제 그 아무것도 모르는 공부 잘 안 하던 보험팔이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보험 못 팔고 다른 일을 하지만은, 그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앞으로 금리가 뭐 이렇게 오른다, 그거를 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미래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뭐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당시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인구 증가와
인구 증가와 도시화, 그죠? 미국 서부 뭐 이쪽에 미국의 도시화가 이때 많이 진행됐잖아요, 그죠? 도시화 진행되면서 제가 봤을 때 이렇게 경기가 성장하면서 자금이 딸려서 금리가 이렇게 높았던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와 같은 금리, 대규모 금리 인상이, 대규모 금리가 막 비싸지는 그런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양적 완화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재밌는 얘기거리였죠, 그죠? 재밌는 얘기거리였습니다. 사실 뭐 이 영상에서 이렇다 할 뭐 어떤 주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단지 우리가 유명한 아저씨죠, 그죠? 레이 달리오 아저씨 굉장히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는 얘기를 마치 우리가 그 워렌 버핏 같은 아저씨, 뭐 그런 아저씨가 얘기하면 굉장히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런 아저씨들이 한 얘기는 오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가감없이 믿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직히 레이 달리오 아저씨의 얘기도 뭐 적당히 이 양반이 그렇게 생각하는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제 얘기도 그냥 저놈이 저렇게 떠드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고, 아무튼 뭐 그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이런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그죠? 이게 다우존스 지수거든요. 1920년대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알기로 1919년에 세계 1차 세계대전 터졌죠. 그리고 나서 아마 그때 어떤 전쟁발로 인해 가지고 전쟁발과 뭐 여기저기 뭐 전쟁발 외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경기가 굉장히 좋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그래서 보시면 20년대에 참고로 21년에 다우지수가 한 75 정도를 찍고 나서 29년 저기 대공황 직전에 한 350, 370 가까이 됐었죠. 70에서 370까지 올랐으니까 대충 75, 35, 5배 정도 지수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5배 정도 오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대공황을 맞고 다시 뭡니까? 70대가 전저점이었는데 40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뭐다? 계속 이게 극복이 안 됐었다. 언제까지? 이때 2차 세계대전 터지고 나서 이게 결국 대공황이 극복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원래 이런 데이터 보면서 말씀드리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쭉 떠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어쨌든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다우지수는 7천에서 한 지금 26,000까지 올랐다. 그래서 한 74, 4배가 74, 28이니까 4배가 조금 안 되게 오른 상황인데, 근데도 어쨌든 아직도 다우지수는 제가 봤을 때 견고해 보입니다. 앞으로 어떤 대공황 직전 같은 그런 미칠 듯한 폭등 시세가 나와야 마지막 사람이 폭죽을 땡겨야 이게 버블이 터지는 법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마지막 사람이 어떤 폭죽을 터뜨린 것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뭐 레이 달리오 아저씨가 30년대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게 뭐 대공황이 올 것 같다 그런 얘기도 약간 좀 얼핏 하는 뭐 그런 뉘앙스도 좀 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런 일은 당분간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좀 중구난방으로 좀 길어졌어요. 대본 안 쓰고 저도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냥 쭉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제 방송은 빨리 감기 해서 한 1.5배 정도 해서 들으시고 후루룩 치워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한 거 제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무튼 좀 떠들어 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